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피드스터 스쿼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그리고 한국 국방 분야에서 2026년에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무기 체계, 바로 새벽포시 미사일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히 하나의 신형 무기라기보다 한국의 우주기술 정찰기술 극초음속 추진 연구가 동시에 결합된 새로운 상징 같은 존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단순 소개 영상이 아니라 왜 이 미사일이 등장했는지, 어떤 전략적 배경 속에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2020년대 후반과 2030년대 안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지까지 함께 연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들어가 보죠. 새벽포시라는 이름은 기존 새벽 시리즈의 연장선에 있지만, 사실 이 체계는 시리즈 내에서도 매우 독특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대 들어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대응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점점 명확히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변국들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극초음속 전력 배치 속도, 우주 기반 정찰체계의 확장 등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존의 억제력만으로는 미래의 복잡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한국은 2024년 이후부터 다양한 신개념 전략 플랫폼 연구를 본격화했고, 그 중에서도 정찰 고고도 우주경계 능력과 초정밀 타격 능력을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통합하려는 시도가 새벽포시라는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새벽포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사일 구분 방식으로 보면 어느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탄도미사일이라고 불리기엔 궤적과 운용 개념이 다르고, 순항미사일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고도 영역과 속도 범위가 다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기반 다층 임무체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연구자들은 전략 정찰 타격 연결 플랫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새벽포시가 단순히 빠르다는 특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한국이 자체 확보한 광학 적외선 레이더 기반의 감시 기술, 그리고 위성 데이터와 연동된 초정밀 표적 정보 체계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플랫폼임에도 다단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2026년이 중요한 시점이 되었을까요? 2020년대 중반은 전 세계적으로 우주 기반 무기 감시 기술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이 동시에 격화된 시기였습니다. 각국은 극초음속 무기를 막기 위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탐지가 어렵고 고기동 특성을 가진 신형 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었죠. 특히 주변국들의 무기 현대화 속도는 한국이 기존 시스템을 단순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포시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추진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빠르게, 그리고 깊게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맞춰야 했기 때문입니다. 새벽포시가 공개된 이후 국내외 군사 분석가들의 관심이 집중된 핵심 요소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미사일이 비행하는 고도와 속도 영역. 둘째, 비행 중 기동성과 단계별 임무 수행 능력. 셋째, 한국의 정보 정찰 체계와 얼마나 긴밀하게 연동되는지였습니다. 먼저 고도와 속도 측면을 살펴보면, 새벽포시는 일반적인 극초음속 무기 개념에 포함되지만 기존 극초음속 활공체와는 다른 비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것은 공개 기술 자료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분석과 정부가 미묘하게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 나온 평가입니다. 즉, 한국이 독자적으로 확보한 추진 기술과 고고도 기동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단순히 빠른 미사일이 아니라 특정 임무 요구에 따라 궤적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단계별 기동성은 새벽포시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미사일은 발사 단계, 상승 단계, 비행 단계, 종말 단계로 크게 나뉘지만, 새벽포시는 이 과정에서 특정 단계마다 다른 센서와 데이터 링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 중반에는 고고도 환경에서 얻는 특정 센서를 활용해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종말 단계에선 위성 기반 정보와 결합해 정확도를 높이는 식입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공개된 범위 내에서의 분석이고, 실제 군 내부 운용 개념은 당연히 비공개이지만, 중요한 점은 한국이 단일 무기 체계를 단순 타격 도구가 아니라 임무 수행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요소인 정보 정찰 연동성은 새벽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진화한 형태라고 평가됩니다. 한국은 2020년대 중반부터 정찰위성 다수 확보에 박차를 가했고,
국내 기술 기반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관측 플랫폼을 통해 더 정확한 데이터를 더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새벽포시는 이 데이터들의 최종 활용자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공격 능력의 향상이 아니라 정보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동맹국의 정보 자산에 일부 의존해야 했던 측면이 있었지만 2026년 이후부터는 독자적인 정보 타격 루프가 본격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이제 이 미사일이 한국 안보 전략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미래 안보 전략은 단순히 방어 중심도 아니고 단순 공격 중심도 아닙니다. 핵심은 예측, 억제, 정밀 이 세 가지 요소의 결합입니다. 즉,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그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억제력을 강화하며 필요한 순간에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새벽포시는 이 전략 속에서 특히 예측과 억제 부분에 강하게 기여한다고 평가됩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히 목표물을 타격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에게 정확히 보고 빠르게 판단하며 즉시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억제력은 능력의 실체뿐 아니라 상대가 그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데, 새벽포시는 한국이 보유한 능력 중 그 인식 효과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체계가 단독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새벽포시는 한국의 지상 해상 플랫폼, 특히 이지스 구축함이나 공군 항공기, 우주기반 정찰체계 등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물론 이런 정보 공유나 플랫폼 간 연동은 매우 복잡한 절차와 기술적 기반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2020년대 중반 이후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통합 네트워크 구조를 빠르게 진화시켜 왔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성을 실제 전력으로 완성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새벽포시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억제력 강화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주변국의 전략 자산 변화에 따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도화된 무기 체계는 단순히 군사적 목적뿐 아니라 외교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이 플랫폼에서 나온 기술들이 다른 무기 체계나 우주 항공 기술 분야에 확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고도 센서 기술이나 극초음속 비행 알고리즘은 군사 분야뿐 아니라 우주 발사체 기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민간 우주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민 기술 교류가 앞으로는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할 만한 질문을 다뤄봅시다. 새벽포시가 한국의 미래 전략에 어떤 궁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새벽포시는 하나의 미사일이 아니라 전략적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존 무기의 업그레이드를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전력을 독자적으로 만들어가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기술, 정찰기술, 데이터 분석 능력, 고속비행 플랫폼 기술 등이 하나의 방향으로 정렬되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방위 역량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포시는 아직 발전 중인 체계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시험과 개선을 거쳐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이 무기가 보여주는 기술적 전략적 메시지가 국내외 모두에서 큰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주변 환경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국가가 아니라 미래 위협을 주도적으로 예측하고 대비하는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상징이 바로 새벽포시라는 점에서 이 미사일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벽포시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새벽포시와 연계된 우주기반 정찰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이 2030년대에 어떤 전략 환경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스피드스터 스쿼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대본 끝.